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연달아서 단기 분석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현재 시간 1월 16일 오후 4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은 하락 관점에서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중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단기 분석 영상을 남겼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원래 주로 하던 대로 분봉 기준으로 좀 확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좀 오버뷰를 하면 우리 1, 2, 3, 4, 5 리딩이라고 했었죠. 리딩을 확인하고 이때 피보나치 비율이 아트였어요, 사실. 네,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죠. 236, 382, 786 마지막에 2를 정확히 닫고 떨어지는 이 피보나치 비율의 현혹이 됐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때 떨어지는 형태는 불규칙 조정이고 A파 대비해서 1.236 되돌림을 갖는 전형적인 불규칙 조정이었다. 이 지점은 이제 1대2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롱을 쳤으나 손절이 나갔던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공유가 됐습니다. 다시 이 지점에서 롱을 잡았고 이 지점 방송할 때까지 홀딩하는 거를 인증을 했었어요. 홀딩하는 걸 인정했었는데 방송 끝나고 이게 A, B, C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한 뒤에 이 지점에서 이게 1대 아마 지금 진척도로 아마 1.236만큼 진행을 했을 거예요. 1.236 지점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도 임펄스로 봤어요. 지금은 조금 모호해지긴 했는데 이 진행도 1, 2, 3, 4, 5의 엔딩 다이고널로 봤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잡았던 롱은 여기 위에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 엔딩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 이것도 1.232 1.236에서 정리해서 좀 요약을 하면 여기서 잡은 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은 거 여기서 팔고 현재는 여기서 좀 단타를 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타 포지션을 지금 보니까 43.02K 43.02K 43.027K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네요. 네. 제가 들어갔던 포지션 가운데서 높은데 단타는 전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포지션을 들고 가지는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15초 봉도 봐가면서 하루에 좀 발라먹기라고 하죠. 이런 파동들을 좀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니까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래의 보폭을 넓혀야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말인데 트레이딩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유롭게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큰 매매로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 또 이렇게 매매를 했다. 보시면 이 지점 1.236 다시 반대로 4파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1.236이 최소 반등이 가능한 부분. 여긴 실제로 3파리까지 반등을 했어요. 하고 엔딩 다이고널일 때는 사실은 못 봤어요. 못 먹었고 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중인데 현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 중기적 저점이 나왔다. 리딩은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약속인데 적어도 이 지점을 뚫는 상승은 나와야 될 것 같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불규칙 조정뿐만 아니라 복합 조정까지 나왔어요. 불규칙하고 복합적인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조정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상승이라고 보면 지금 카운팅이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카운팅 다 틀렸다는 건데 물론 다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내가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 비율이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성향은 겸손한데 유튜버에서는 또 확신을 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50% 확률로 내 예측 능력을 키워야지. 누군가 보면은 뭐야, 뭔 소리야. 되게 초보일수록 그게 뭔 소리야 하는데, 제가 말하는 50%는 이 지점에서 사서 이 지점에 팔아야지, 손절은 여기여야지 라고 하는 이 풀셋을 50% 확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이 지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50%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베팅은 사실은 수많은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거니까요. 그 예측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와중에 좀 도전적으로 진행했던 지난번 타점 제외하고는 다 맞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50% 확률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이 카운팅이 전면적인 오류가 아닌 이상 이러고서 이 지점을 돌파는 못한다. 지금 상태에서 돌파 못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위로는 돌파한다. 아래를 돌파하려면 위를 한번 뚫고 내려갈 수 있다. 이제 제 1차적인 결론이고요. 그 결론의 근거는 이런 카운팅과 불규칙 조정과 복합 조정. 이 이름 자체가 조정인 거예요, 조정. 그랬을 때 이제 대전제는 섰죠. 대전제는 하단 못 뚫고 상단 뚫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Y라고 돼 있는 지점은 지킬 것인가? 이거는 좀 반신반의해요. 반신반의한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가 임펄스가 아니에요, 임펄스가. 얘는 1, 2, 1, 지금 2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우리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 누가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맨날 차트 보면, 매일매일 차트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일주일치는 거의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를 보는 관점은 거시적으로, 그리고 소파동을 분석할 때도 계속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얘가 상승이라고 치면 얘는 상승에 대한 조정 2고, 얘가 찐 상승이라고 치면 얘는 더 큰 파동의 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 2, 1, 2, 3, 4, 5, 4, 5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려면 이 C 지점을 깨면 안 된다. 이 C 지점을 깨게 되면 이 논리가 깨진다. 다시 제 영상을 막 수십 번 봤다고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돌려보고 있고 24시간 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진행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제가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이게 보였는지. 이렇게 되면 우리 뭐가 남았죠? 시나리오가 남았죠. 이 시나리오는, 중요한 시나리오는 얘를 깨면 안 된다. 얘를 깨지 않는 한 얘를 등 뒤에 어떤 벽을 기대고 올라갈 수 있는 스타트 로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시나리오의 경계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얘를 안 깨면 얘도 깰 수 없다. 그러면 얘를 안 깨니까 지금 아래에다 좀 준비를 해놨어요. 혹시 깰 경우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는지. 왜냐, 저는 큰 상승을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큰 상승을 보고 해당 지점이 중기적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99번 맞춰도 한 번 틀릴 때 청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100번 시도를 하면, 예측을 하면 80번 정도 맞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상으로 맞춥니다. 그 이상으로 맞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기 떨어질 때 청산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데 어떻게 매매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매매했는데 여기에서 청산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가, 이거는 이제 단기적 시나리오죠. 장기적 시나리오일수록 틀릴 확률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단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라도 무너질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락 관점에 대해서 바로 직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다시 들어갈게요. 일단 지금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이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는 아직 없어요. 일단 이 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이 저점은 제가 못 뚫게 만들어 놓을게요. 못 뚫어요. 못 뚫어. 못 뚫고, 보세요. 1, 2, 1이어야 돼. 1, 2, 1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 B, C일 수도 있다고. A, B, C이면 이게 임펄스 형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임펄스 형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다만 지금 복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A, B, C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A, B, C. 그러면 약간 모양이 안 맞죠? 그러면은 임펄스 두 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전체가 복합 조정으로 나올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중요한 거는 B를 뚫어야 된다. B를 뚫으면 Y를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말할게요. 어떻게 된다? 저는 사실 솔직히 여기서 롱을 잡고 홀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주말 동안에 저 매매 중독자입니다. 거의 매매 중독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익절했더라?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익절한 다음에 지금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먹고 있는 중이에요. 먹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뭐 이 지점에서 롱 홀딩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 지점 좀 뒤늦게 롱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 매매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 롱을 보유하고 계시고 홀딩하고 계신다면 어디서 부분 익절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분 익절 알아서 하시고 어디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냐, 스탑 로스를 제 생각에는 여기 줘야 될 것 같아. 이 라인만 안 깨지면 큰 상승이 바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 좀 복잡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아래서 롱을 타점, 여기서 잡았던 분도 계시고 여기서 잡았던 분도 계시고 뭐 여기서 잡았던 분도 계시고 뭐 계실 거예요.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잡으신 분들은 이 지점이 깨지면 일단은 적어도 익절은 좀 해놓는 게 좋겠다. 혹은 잘못 잡은 거죠. 위에서 잡고 단타로 잡은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잡으신 분들, 전 단타로 잡은 거예요. 분들은 이 지점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롱은 어디서 다시 잡냐? 지금 비율로 살펴보면 618 지점, 618 지점이죠. 여기 매물대 지점이죠. 두 군데 확인하시고 이제 내려온 게 기준파가 되는 거예요. 기준파가 되고 반등 와서 다시 떨어지는 거, 다시 떨어지는 거. 이때는 236이나 382 정도에서 잡아보자. 왜? 벌써 236을 터치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 1대1 익스펜션 자리는 236자리에요. 236자리. 그리고 얘가 사실은 공포를 조장하면서 한번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을 전 386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더 주고 간다. 그러면 618로 굉장히 스티프하게 진짜 찌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찌르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 사각형 안에서 잡힐 거고 여기서 잡힐 경우에는 잡히고 이런 식으로 찌르고 올라가면 이 올라갈 때
낮은 위치였다고 하면 이 흰색 선 대비해서 거의 가까운 위치라고 하면 추격 허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618 반등 왔을 때 타는 게 더 안정적이다. 본인이 초보다라고 생각하면 추격 절대 하지 마시고 되돌림이 왔을 때 618 부근에서 진입을 하고 이 지점은 전저점을 깨질 때 손절하고 이해하시죠? 네, 좀 두서가 없는데 요약하면 원투로 올라갈 수 있다. 원투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림 좀 정리할. 요약. 텍스트로 적는 게 빠르겠다. 요약할게요. 큰 상승이 오려면, 큰 상승이 바로 오려면 C를 깨면 안 된다. EC에요, EC. EC를 깨면 안 돼요. C를 깨면 안 되고, 깨면 한번 하락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C를 깨면 Y도 깰 수 있어요. 도미노처럼. 그렇게 깨면 저점 예상은 이 네모 박스에서 한다. 네모 박스에서 한다. 고점을 못 뚫고 저점 그러니까 39.6K 절대 못 둔다. 됐나요? 다만 고점을 뚫고는 39.6K를 뚫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요. 그림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가 안 되죠?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를 해서 들어보세요. 네. 정리를 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해요. 원투, C를 안 깬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참 얘기를 못 했는데, 기준파가 얘기 때문에 지금 236을 돌파했거든요. 이번 다음에 돌파할 때, 38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안 돼요. 178, 2, 이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178, 2, 이런 영역. 안 그러면 여기 또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큰 리딩 하나가 되고 떨어진 다음에, 그 경우에도 이 지점은 안 깰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진짜 상승이 올 수 있다. 이게 1번 상승 관점. 중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이지만 C를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여기 저항이 될 수 있고 롱 타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다.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에 피레티집처럼 뚫고 618을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다. 내가 만약에 숏 관점자라고 하면 익절은 적어도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빨리 하는 게 좋다. 내가 롱 관점자라고 하면 좀 느리게 들어가는 게 좋다. 이게 손익비 입장에서 좋다. 네. 그리고 지금 고점을 못 뚫으면 저점도 못 뚫기 때문에 내려갈 때 걱정하지 말고 롱을 타도 괜찮다. 다만 손절은 내가 말한 비선왕이 말한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 비선왕 말이 틀린 지점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예요. 이번 관점에서는 이 경우에는 39.668을 깨는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에 베팅을 하더라도 제 말도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제 말에 베팅하는 여러분의 시나리오인 거지. 그 시나리오가 깨지는 지점은 비선왕이 이 지점 39.66K를 안 깬다고 했으니까 비선왕을 믿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지점이 손절가여야 돼요. 그리고 이 손절가에서 손절이 되더라도 본인 시드에 대한 타격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10% 감소하는 건 괜찮다. 5% 감소하는 건 괜찮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5% 손실이 보게끔 베팅 금액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에요. 리스크는 찾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리턴을 얻고자 하는 방식 매매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좀 단기 관점 얘기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좀 정리가 좀 안 됐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 읽는 매매하세요. 감사합니다.